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젠텍 요즘에 조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좀 들고 있죠. 일단은 크게 이제 이 아래 꼬리에 내려왔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 요때 떨어졌을 때 아무런 이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가 이게 우리가 바로 악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 떨어진 이유가 매수세가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밑에 떨어지면 이제 매수가 아싸리 지금 내려왔다 해가지고 막 바바바박 해가지고 빠르게 올라와요. 본전으로 금방 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이제 좀 차트를 봤을 때 보시면은 요즘에 장 초반에 계속 밑으로 떨궈 놓죠. 밑으로 떨궈 놓고 이때 이제 또 다들 좀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에이씨 이거 또 왜 짜증난다 왜 떨궜어 이랬지만 금세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정도까지 조금 횡보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아래 꼬리도 두 번 있었고 이제 슬슬 좀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현재 워낙 이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21선 짓밟고 그 다음에 이제 2만원 선까지 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젠텍을 좀 바라볼 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씩만 빠져도 이제 곡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곡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주주들이 강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수젠텍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진단키트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물론 이슈들이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UBS도 계속 담고 있고요. CS증권 뭐 JP모간 요즘 JP모건이나 UBS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담고 있죠. 많이 담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만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거의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그래도 좀 잡아줬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땐 아마 외국인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2만 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쯤에서 요쯤까지도 이제 제가 이제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계속 던지는 물량들, 악성 물량들 계속 잡아 먹어주면서 차곡차곡 올라가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만 원까지는 빠르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에 뭐 1%에서 2%씩 그냥 계속 300원 정도씩 올라가도 한 6일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해봐야 지금 22일이기 때문에 뭐 거래일로 치기 때문에 7월 거의 1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1월 말 정도가 될 건데 이제 그때 2월부터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실적이 있고 이제 그때 되면 잠정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또 금방이잖아요. 그거에다가 2월 중순쯤 아마 예상 중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슬슬 진짜 그때 그 전에 항원 FDA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때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니까 3개월로 치면 11월 20일로 치면은 이제 3월 20일까지 2월 20일 2월 이제 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가 됐을 때 2월 말까지 갔을 때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핵에 대한 그런 이슈도 1분기에 조인트 벤처가 설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곁들인다라면은 충분히 주가의 상방을 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주식이 상승할 때 일단은 실적이 3분기 때 너무 조금 좋지 않게 나왔는데 지금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좀 돌아다니고 있지만 80억 원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2분기는 안 될 것 같지만, 2분기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는 2배 이상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2배 정도는, 2배 정도,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은 좀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FDA 승인을 받으면 그게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중앙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는 한 번 더 주담과 통화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 중앙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또 문의를 해서 제가 정보를 업데이팅을 할 건데, 이게 회사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매일 전화해도 이게 회사에서 일이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게 바닥을 다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 거라면은 크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그 이제 이 코로나19가 있는 이 해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이 해가 없었다라고 치고, 요거를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회사가 어쨌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요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가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이거는 이때도 결액 하나만으로도 적재일 때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흑자인데 이거 뭐 그 당기순이익은 파생상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 이전보다는 진짜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현재 단계에서 막 엄청 겁을 먹거나 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마음이 급하고 이슈를 너무 빨리 좀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면 빠르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막 넓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그리고 진단주들이 오늘 시젠도 좀 반등이 나왔죠. 시젠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단주들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물론 오늘 뭐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달라요. 뭐 오늘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기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온 후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좀 더 낫고,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코로나 확진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는 많이 줄었지만 미국도 또 19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벌써 9,750만이고, 좀 있으면 이거 금방 그거예요. 금방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1억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신이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쉽지가 않고, 변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포르투갈은 휴고령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 변이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항체 검사하는 쪽으로 간다면, 수젠텍은 저는 항체 쪽으로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항체 쪽으로 봤을 때 항체랑 플러스 중항체 쪽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거 이 엘리자 방식이라서 저는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DT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FDA 승인을, 요거는 뭐 아직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안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 백신 유통이 제대로 되면서 이슈가 될 거고, 근데 이게 아직 백신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항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 경쟁력이 있잖아요. 뭐 인증 다 받아놨고 지금 WHO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앞으로 항체 시장도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이제 수제니가 아무래도 진단 쪽으로는 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항체 쪽으로 간다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코로나 플러스 비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 있고, 사실 파이프라인은 이쪽이 월등히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돈이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진단이랑 엮여 있다라고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오히려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블락 얘기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워낙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은 얘기 오늘은 안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느덧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여기 박스권이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8,500원 라인 돌파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 시도가 됐을 때 여기 위에 캔들로 올라오게 되면은 자리를 당연히 잡아야 되고 쏠 때 2만원 정도까지는 쏴줘야 돼요.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갭을 메우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22,500원 그 다음 25,000원에서 계단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나와야 되고 이제 변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오픈이 되게 됐을 때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2만원 정도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죠. 차곡차곡 2만원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가 시간을 들여서 기어 올라가고 요런 데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씩 슛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주가 메우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올라가면은 여기 올라간다면은 여기 22,500원부터 23,000원 라인 꼭 지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18,500원 지켜주면서 2만원 라인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7,850원, 900원 여기 라인 뚫을 때는 반드시 이슈와 거래량이 동반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여기랑 우리가 한번 고통을 받았던 3만 여기 4,500원 여기 라인 있잖아요. 34,850원이었나요? 여기 450원 그쵸 500원 35,000원 라인 그죠? 여기 라인도 그렇고 여기 라인도 그렇고 한 번씩 고통을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 이슈를 통해서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한 번은 굉장히 큰 손바뀜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10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많은 손바뀜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결핵이나 이런 것들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가격대까지는 그냥 계속 차곡차곡 모아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그래도 바닥을 좀 잘 다져주면서 저점을 조금씩 뭐 18,000원대 계속 돌파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뭔가 이렇게 뭐 엄청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1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2만원 안착을 목표로 일단은 다음 주 전략 일단 1차적으로 세워놓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요 갭 메우면서 22,500원 메우면서 22,5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요럴 때 이슈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5,000원까지는 차곡차곡 올라가 준 다음에 이슈가 터지면서 가면은 가장 좀 좋기는 해요. 근데 거기 가격대까지도 사실 좀 많은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만원 정도까지라도 차곡차곡 이제 슬금슬금 좀 회복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항체라든지 뭐 중항체라든지 항원이라든지 이슈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은 이제 슬슬 좀 다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21선 돌파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한 달에 그런 주가 하락했던 부분들을 단기 주가가 좀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젠텍 좀 들고 계시느라 좀 고생 많이 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젠이 무너질 때 시젠이 좀 하락할 때도 견조하게 요번 주에 버텨줬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좀 기특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줄만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젠텍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